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과콜라TV입니다. 2026년도 병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전정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특히 내 가소 면적이 넓은 가소에서는 조기에 전정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휴면기가 종료된 후에 하도록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면적이 크신 분들은 조기에 서둘러서 전정에 임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정을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다만 과도하게 나무 가지를 잘라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자르게 되면은 그만큼 반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6월, 7월, 8월 달에 수관 전체가 복잡해져 가지고 광 환경이 불량해지고 약재 방제가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갈반병, 탄저병, 견물이 썩은 병, 이러한 병의 발생을 확산시키는, 조장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약전정 위주로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햇볕 투광량의 목적을 두시고 하늘의 햇빛이 수관 내부까지 골고루 투입될 수 있도록 그 정도만 전정을 해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과하게 잘라가지고는 대부분 손해를 많이 보고, 적게 잘라가지고 손해를 보는 경우는 거의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가볍게 약전정 위주로 반드시 해달라. 금년도 2025년도 총 생산량이 예년에 비해서 한 20% 이상 감소됐습니다. 후지 기준. 그러나 올해는 제가 봐서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생산량이 2025년도에 비해 가지고 15 내지 20% 정도 자연재해가 없다면 증수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오늘 제가 2026년도 첫 전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현장 와보니까 여기는 대략 38년생 내외의 후지, 아오리, 10년생 내외의 홍로, 아리수, 이 네 가지 품종이 혼식되어 있습니다. 솎아낼 부분이 있다면 필요 불급하게 한두 개 정도만 주지를 솎아내고 나머지는 주지상에 배치된 결과지구를 솎아내는 소금 전정 위주로, 저는 절단 전정은 가급적이면 권장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또 반발하기 때문에 일반 106 일반 대목은 많이 절단할수록 많이 반발하기 때문에 가지는 하나의 큰 강물처럼 쭉 흐를 수 있도록 소금 전정 위주로 전정을 해야 되고, 가지 끝은 가급적이면 수평 상향이 되게끔 부드럽게 전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착색, 경도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미량원서는 연간 2회 정도를 반드시 시비해달라. 수확 후에 제1차 시비, 봄 되는 3월 말쯤 돼가지고 제2차 시비, 5월 말에 인상가리의 토양 시비, 6월 말 7월 달에는 황산가리의 2분의 1 분실을 제가 적극 권장드리고 있고, 물론 전 세계적으로 날씨가 많이 뜨거워가지고 모든 작물의 경도가 약화됩니다. 그래서 칼슘의 의무적 필수 연면 시비를 적극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불안병이 되겠습니다. 불안병이 상당히 위험할 정도로 국내에 확산 조짐이 있고 현재 많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일부 가원에서는 불안병의 위험성을 모르고 있다. 불안병이 감염되면 나무 자체가 죽기 때문에 그러면 열매가 없죠. 적과할 열매가 없고 수확할 열매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병을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하시고 눈에 발견된다면 즉각 표적 처리, 수확 후에 CU가 함유된 제품을 통해서 종합살포, 종합방제를 하시고, 전정 또는 평소에 발견되면 해당 병방 부위를 화물을 깨끗이 도려내시고 하는 분무 처리하는 표적 처리를 제가 적극 권장드리고, 종합 처리와 표적 처리 이 두 가지 투트랙 방식으로 가셔야 여러분들이 내 가솔의 불안병 확산을 억제시킬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내화소진이 있었는데 현재 내화소진은 거의 없습니다. 그 대용품으로 절단면 톱신 페스트를 도포 처리하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절단면 도포 처리는 병원균을 완전히 잡지를 못하기 때문에 새로 개발된 바실러스 벨리젠시스라는 미생물균을 통해서 표적 분무 처리를 하시게 되면 상당히 병 확산 억제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전정을 너무 어렵게 절대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하시면 됩니다. 어디가 복잡하냐, 어디가 햇빛을 가리느냐, 여기에만 주안점을 두시고 그 부분만 솎아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자르거나 많이 솎아내거나 많이 절단하거나 컷하시거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지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뿌리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지상부의 가지를 많이 솎아낼수록 뿌리에 있는 양분들이 결과적으로 지상부로 다 튀어버립니다. 반발합니다. 그것이 수관을 복잡하게 되고 방제를 하셔도 탄저나 부패, 악가다니 즉 응애, 갈반병 이러한 주요 병해충균을 예방하는데 또는 치료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많이 제가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나무를 보면서 몇 가지 또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략 38년생 내외의 후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상태의 수관을 구성하고 있는데 상단부는 가볍게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평으로 목을 치면은 반발하거나 또는 밑에 중하단부에 있는 휴지가 굵어지고 길어집니다. 전체적으로 가수원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 위에 볼대, 질소 성분이 빠져나갈 수 있는 볼대를 곱게 세워두는데 저 꽃눈이 많이 왔죠. 약한 최선나무를 남기고 여러분들이 제거하셔야 됩니다. 상단부는 주지를 짧게 하고 웬만한 꽃은 다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꽃눈도 확보되고 수세 안정과 이런 것들이 충분히 확보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정을 완료한 상단부 주지가 되겠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주지가 되겠습니다. 하늘로 뻗은 것만 제거하도록 했습니다. 오케이, 예, 여기로 제거하고 꽃은 최대한 확보를 합니다. 그늘지를 다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긴 거는 걷어주는 전적. 저도 긴 것도 하나 있네요. 예, 됐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겠습니다. 자, 밑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햇빛이 충분히 중하단부로 투입이 된다. 자, 문제는 이와 같은 나무에서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 이 주지, 이 발딱 섰죠? 이 주지가 꽃은 많이 왔습니다만 상당히 세력지이기 때문에 톱으로 솎아내는 솎음 전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편에 있는 이 주지가 현재 문제입니다. 그거 완전 솎아내버리십시오, 주지를. 통째로. 예, 통째로 솎아내겠습니다. 이 솎아내는 게 좋다. 솎아낸 후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아까워서 못 따내죠. 꽃이 많아가지고 아까워서 제거하지 못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저게 아까 힘이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상단부보다가 힘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거하는 게 좋다. 부득이하게 이 부분도 좋은 휴지화됐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를 하고 이게 원줄기입니다. 원줄기도 상당히 결과지군 구성이 잘 됐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가져간다. 일반 대목입니다. 106 대목. 자, 지금 우리가 주지만 하나 솎아냈고 상나무는 가볍게 처리했습니다. 현재 이 나무는 꽃 상태가 상당히 양호합니다. 제가 보니까 상당히 양호하다. 그늘만 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이와 같은 성목은 여러분들이 약전정 위주로 강전정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이렇게만 잘라내도 충분히 상당한 굵기에 4달 초반, 물론 3달이 나옵니다. 1번 담아, 2번 담아, 작아도 3번 담아 초반, 즉 5달이죠. 충분히 딸 수가 있고 꽃눈도 충분히 확보가 됐다. 그래서 그늘직 없애가지고 푸른 사과, 즉 미색이 없는 그런 열매를 수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웬만하면 다 확보를 합니다. 이게 너무 늘어진 결과지가 있다면 좀 걷어지고 해가지고 꽃수를 줄여준다. 너무 늘어지면 또 나중에 또 그늘이 많이 지고 안쪽에 햇빛이 안 들어가면 안쪽 열매에 착색이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지금 전정하시는 분도 저와 같이 전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과수농사를 잘 짓는 분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꽃을 남겨주십시오. 방금 땄는 거는 3개만 따로 충분하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충분하네 이제. 예. 됐네요. 됐습니다. 결과지군 정리 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늘지가 전혀 없죠. 그 부분입니다. 자, 왼쪽 끝은 항상 가볍게 합니다. 이 끝이죠. 끝을 가볍게 했습니다. 끝을 수평 상향되게. 자, 결과지. 자, 사과 여기는 3개입니다. 하나, 둘, 3개 정도. 그늘짐 없으면 충분합니다. 과하게는 따내시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기억을 하셨다가 전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만하면 됐습니다. 예. 자, 요 주지의 전정 후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정 후에 보시면은 여기서 상박 형태가 되느냐 안 되느냐 밑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상박 형태를 유지를 해줘야 된다. 예, 이렇게 전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정은 그렇게 어려운 건 절대 아니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상단부에 제 성단부에 나무의 목을 이렇게 수평으로 전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주지가 다 굵어지고 상단부에 경쟁성 도양지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 볼대는 제일 약한 놈 또는 꽃눈이 왔는 것, 제일 가벼운 놈을 하나를 딱 세워 놓으셔야 된다.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이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수평으로 자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지가 길게 뻗고 상당히 굵게 뻗습니다. 예,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상단부의 저 목을 수평으로 절단해서는 안 됩니다. 유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을 가볍게 해서 하나의 강물처럼 전정 후에 봤을 때, 밑에서 봤을 때 그늘지가 있나 없나 보셔야 되고 이 상박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전쟁을 잘못 배우면은 습관화가 되면 곤치기 어렵습니다. 처음에 제대로 배우시면은 그 방법을 계속 몇십 년 써봤기 때문에 상당히 그 밭에는 좋은 열매를 20년, 30년, 40년 농사가 종료될 때까지 좋은 열매를 수확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 전쟁을 어떻게 배웠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가솔의 품질은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여름 되면 또 하계에 우리가 복잡할 때는 도장지를 또 잡아 뜯어야 되겠죠. 다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 버섯 이 주주의 전쟁 전과 전쟁 후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조금 센 식지입니다만 꽃이 많이 왔기 때문에 저기는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밑에 이 주지하고 거리가 대략 1m 한 60 정도 벌어졌기 때문에 일주량은 충분하다. 꽃은 다 확보하시고 끝만 가볍게 하시고 전체 이 나무의 세력 문제도 있고 또 수세를 봐가면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수세가 강할수록 많이 제거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약전정 위주로 해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조금 셉니다만 가져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결과지 수가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있는 걸 열매를 좀 다른 방향으로 하겠다. 자, 보겠습니다. 끝만 가볍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쟁 후에 이 주지의 모습. 자,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 밭에는 제가 전쟁을 처음 합니다. 하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이 밭에 개화기 때 어느 정도 꽃이 폈느냐, 또 얼마 정도 결실됐느냐, 적과 후의 모습 어떤가, 가을의 최종 열매 모습 어떤가에 대해서 계속 영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쟁의 후의 모습인데 이 가지와 안쪽 저 가지 아직 못했습니다. 제가 같이 전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제가 보여드리고 계속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은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다. 햇볕과 바람의 투광량, 통풍성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토양의 비배 관리, 밀양원소의 토양 시비, 그럼 유박 이런 것들은 절대로 많이 하시면 안 된다. 퇴비를 많이 주문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가을에 좋은 열매를 획득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밀양원소 위주로 해주시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 거름기가 너무 약하다. 그럴 경우에만 여러분들이 유박, 이와 같은 나무는 한 나무당 2kg 정도, 퇴비 한 4kg 정도만 주시고 가급적 밀양원소를 연간 2회, 수확 후 1차, 3월 말 2차 시비를 꼭 권장드리겠습니다. 불안병은 현재 이 나무는 없습니다만 절단 부분에 미생물제 바실러스 벨리덴시스라는 이 미생물균이 있습니다. 그거를 1차 분무 처리하시고 10일 후에 한 번 더 분무 처리를 적극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과 콜라 TV였습니다.